안녕하십니까? 전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석좌 교수 정현우입니다.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물의 자연의 이치입니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 가면은 옛날에 고전 명화, 옛날에 그 유명한 명화의 그림을 놓고 그 그림에 대한 구도, 그리고 그림의 밝고 어두운 명암, 또 멀고 가까운 원근법, 그런 농담이 진하냐 강하냐,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음양학이에요. 음양학. 원근법, 먼 거와 가까운 거, 그 밝은 면과 어두운 면, 명암, 또 농담, 강하냐 색채가 약하냐 부드러우냐, 모든 것이 음양학입니다. 이 조조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를 통치함에 있어서는 두 사람의 참모가 있습니다. 곽가라고 하는 강경파가 있고 온건파의 또 참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의견을 조율을 해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게 음양학이에요. 정치와 행정을 함에 있어서도 음과 양입니다. 음성적인 정치를 하느냐 양성적인 정치를 하느냐. 말하자면 네덜란드에 가면은 마약이나 히로폰 같은 거를 담배 사서 피울 수 있듯이 법으로 일반화되어 있어요. 허용이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음성화 정책이나 양성화 시켜놓고 마약을 하면은 건강에 나쁘고 중독에 걸리면은 건강에 나쁘다고 홍보를 해서 마약 퇴치에 성공하는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모든 것이 음과 양의 선택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는 양면성이라는 게 있어요. 양면성. 좋은 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단점이 있으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왜 우리 인간은 불평과 불명과 원망하면서 마음적으로 불안하면서 고통을 겪고 정신적으로 살아갑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명학적으로 아버지가 임대사업에 빌딩을 갖고 있어요. 한 달에 소득이 수천만 원 됩니다. 그 아들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또 취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취직돼서 몇백만 원 받기 위해서 시간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면서 고생할 필요가 있습니까? 스트레스 받으면서. 아버지가 돈이 많은데 그 직장 생활 안 해요. 그 자연이 건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뭡니까? 돈이 많으니까 젊은 사람이 유흥에 관심이 많고 섹스에 빠지고 남녀관계, 오락, 취미, 이런 모든 것들이 유흥적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결혼을 합시다. 결혼하면 행복한 가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생활비는 줄망정, 가정생활에 있어서는 외도를 하고 바람을 피우는 이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 안에는 뭐냐? 결과적으로 불행한 겁니다. 남편이 외도나 하고 술이나 먹고 가정에 불성실한 그런 남편하고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이 많겠습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를 살아갈 때 뭐냐, 반드시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호사담합니다. 안 좋은 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든다면 가난하고 어렵고 먹고 살기 어려운 남자는 바람을 피울 수가 없어요. 우선 돈이 없기 때문에 바람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그 자연히 가정에 충실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인간의 속성과 사회적 조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나타나는 행동을 보고 부부관계를 할 때 남편을 원망하고 탓할 것이 아니라 이런 운명적 속성의 이치의 반응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이느냐 하는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 여성들 가운데서 남편이 수입이 좋고 또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근데 외도를 하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는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부들이. 운명학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명사주 을축년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을축년이라는 건 뭐냐? 갑자일에 비해서 을축년이 비교적 을축년이 일주상으로 연주로 볼 때는 사주의 성향이 아주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을목은 생기예요. 활동력이 있어요. 그리고 을이니까 향상심이 많습니다. 의욕적이에요. 모든 일에. 그리고 기신계라고 하는 밑에 재물과 관과 인수를 다 깔고 있어요. 재관인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격도 성숙돼 있고 교양도 있고 처세술도 능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을축은 백호살이 됩니다. 약하지만은. 백호니까 뭡니까? 리더십 쪽으로 리더 지향형인 그런 의미의 성향을 지니고 있는 연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을축, 일축은 뭐 연주는 뭡니까? 경제적으로나 명예적으로나 사회적 지위적으로나 모든 면의 안정 속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태어난 달이 무인월입니다. 무인월의 을해의 기축이 되겠습니다. 사주를 우리가 감명할 때 육친에서 신강사주와 신약사주를 잘 아셔야 돼요. 신강사주는 뭐냐?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월지에 비견겁을 놓게 되면은 신강사주가 되는 겁니다. 신강사주. 이 비견겁은 뭡니까? 형제 자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지지자를 얘기하고 나의 도움을 주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 세력이 크다는 의미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게 신강사주예요. 그 세력이 크고 지지자가 있기 때문에 자만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자기 주장과 고집이 강한 겁니다. 그것이 신강사주의 특징이에요. 근데 옆에 이르는 해는 뭡니까? 수생목 인수를 깔았습니다. 정인. 인수는 학술과 교육과 문화를 얘기합니다. 자존심이 강한 걸 얘기합니다. 보통 신강사주가 아니에요. 비견겁에다 인수를 갖다가 월일에 딱 이렇게 착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신강사주는 성향이 자기 주장, 처세술 사교적으로 상대를 배려하고 역지사지가 안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수양할 대목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사주는 뭐냐? 시지에 기축이라고 하는 목극토, 편제를 위에다가 기토를 갖다 투간이 돼 있고 지지에 축을 착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토라고 하는 제가 밑에 착근을 하고 해자축 수국이 해자축이라고 해가지고 자축 해자축 수국이 되지만은 요 토라고 하는 것이 아주 안정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재물운이 좋은 사주입니다. 근데 신강사주인 경우에는 이 많은 재물을 다 감당할 수가 있어요. 많을수록 좋아요. 요체는 요 신강사주는 큰 부자들은 신강이면서 제왕한 겁니다. 요런 이치를 잘 아셔야 돼요. 사주를 푸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이 사주는 을이라고 하는 을축의 연주의 그런 특징에다가 신강사주의 재물운이 좋은 사주팔자를 타고난 겁니다. 이런 여명의 사주에서 이 사주에서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관이 좀 약하다는 사실이에요. 관이 우선 천간에 정도 있으면 좋은데 관이 천간에 없습니다. 근데 지지의 요 축 속에 암장에 관이 있어요. 암장에 2개. 암장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주상으로 볼 때 이 여명의 사주로서 운세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용신에 있어서는 사주를 푸는 데 있어서 용신은 조후 용신이 우뜸이라고 했습니다. 목화월에 태어난 사람은 금수가 용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뭐냐? 목월에 태어났습니다. 목월에 신강사주에 목월. 근데 사주 실질적으로 보면 해자축도 많이 있습니다. 겨울도 많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인해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목이 왕한 그런 신강사주요 봄의 기운을 타고났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초년의 기묘대운입니다. 기묘대운. 목이 왕한데 또 목이 들어왔습니다. 목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목극토 편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5살서부터 14살 사이에는 뭡니까?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재년이 들어오면 여자 관심만 있는 거예요. 여자친구 사귀려고 하는 거만. 근데 15살부터 뭐가 들어왔냐? 경진대운이 들어왔어요. 경진대운. 요 경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정관이 됩니다. 그리고 백호가 됩니다. 괴광백호가 돼요. 그리고 진이라고 하는 건 인묘진도 되지만은 괴광백호가 되기 때문에 이 경진이라고 하는 운에서는 운이 굉장히 좋다고 봐야 됩니다. 강한 금의 기운을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신강사주에 경금이 들어와서 나를 극하니까 이때는 뭡니까? 관은 인수를 생겨주니까 공부도 하고 리더십도 있고 지도자적인 자질도 있고 그래서 25세까지는 15세에서 25세까지는 운세가 좋다고 봐야 됩니다. 여자 운세로. 그리고 운세가 좋으면 요 정도 나이에서 벌써 이미 결혼까지도 할 수 있다고 봐야 돼요. 그 신사대운에 들어옵니다. 또 신금이 있어요. 요 사유축 금이 됩니다. 관이 왕해요. 뭐 신강사제 관이 왕하니까 요때는 뭡니까? 조후적으로는 봄이 여름을 만나 운이 안 좋지만은 사유축 금도 되고 요 금이 관인성이 되기 때문에 운이 좋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운세는 좋게 나가지만은 그러나 요 화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호사다무라 좋은 가운데 안 좋은 일이 많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안 좋은 일이 많다고 하는 겁니까? 뭡니까? 목생화, 화라고 하는 건 뭡니까? 식신상관 아니에요. 식신상관은 뭡니까? 남편에 대한 불평불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편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요, 남편이. 관이 충실하게 있으면 남편을 이해하고 보살피고 내조하고 협조하는 마음을 갖지만은 관이 좀 약한 사람은 남편에 대한 상관운이 들어오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위주로 흘러가지 내조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돌아가지 않는 속성을 지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상관이 많고 뭡니까?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뭐냐? 이모대운에 들어와 가지고는 자존심도 강하고 자기 주장 강하고 남편을 밀어내는 성질이 있어 가지고 이혼할 수 있는 소지가 되는 겁니다. 이혼하는 소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혼을 할 경우에 이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할 땐 어떤 판단을 가지고 사주 해설을 해야 되느냐. 앞으로 운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은 이혼을 해도 앞으로 운세가 좋아지면 운을 받아 먹습니다. 근데 앞으로 운이 안 좋은 사람은 절대 이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성의 사주는 갑신대운에서 운이 좋게 들어옵니다. 대운이. 그래서 이때 이혼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자기 요 미가 들어오면은 충미충이 돼가지고 목국토가 되고 재산이 열리고 창고문으로 재물운이 좋아지고 사업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요 갑신을류대운에 재혼하게 되는 그런 사주의 말년운이 좋은 여민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추명할 때는 이 사주가 신강이냐 신약이냐, 그래서 우리가 월지에 비견겁을 놓은 신강사주고 인수를 놓으면 신강사주입니다. 인수는 뭐냐? 학술 교육입니다. 선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교육과 선비와 이런 비견검이 많은 사주는 재물운이 약한 거예요. 그러나 팔자에 재가 들어오면은 그 재물을 다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우리가 이 사주 해설의 신강사주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을축 연주의 전체적 사주의 흐름, 활동성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리고 명예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자기가 관리 능력도 있는 리더십이 있는 활동성이 강한 의욕적인 그런 을축의 연주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